지난 시간에 액티브 시니어의 7가지 핵심 욕구 중에서 3가지를 살펴보고 경험관리 측면에서의 팁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관점, 주거, 관계, 재무 관점에서의 액티브 시니어의 핵심 니즈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비즈니스 트렌드 관점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싶은 그런 대상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 나는 이제 막 인생 4막이 지났어요. 나는 인생 N막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그만큼 삶을 1막, 2막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3막, 4막, 그렇게 N막까지 이렇게 늘리고 있고 실제로 그런 선배님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인생 N막의 개념이라는 것이 전에는 학습을 하고 일을 하고 휴식 이것으로 끝나는 은퇴 후의 삶은 휴식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60이나 70을 바라보던 삶의 설계였는데요. 이것이 90, 100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뭔가를 노력하게 되고 또 삶의 의미를 더욱더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건강하고 재력도 재무적인 안정성도 있는 분들이 추구하게 되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휴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학습하고 일하고 휴식하고 학습하고 하는 이런 인생의 엔막 끝없이 계속되는 그런 계획을 설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팁은요.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 엔막의 가능성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 SLB 채널에서도 소개한 오충걸 소장님은 이쪽에 대해서 10년 넘게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만드셨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의 꿈을 향해서 계획하는 것들을 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어느 순간 은퇴하고 퇴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거 관점에서는요, 노후의 아파트에서 혼자 쓸쓸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변에 보시면 뭐 대부분 60, 70%는 아파트에 사니까요. 그 주변에 보면은 어르신 혼자서 사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일본의 경우는 이것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주변에 어르신 부부가 보이시다가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어느 순간 그분조차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를 이웃 주민이지만 보지만 그것을 같이 공감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쓸쓸함을 맞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주거에 대한 모델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는 곳, 이것에 대한 굉장한 욕구는 큰데요.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점에서만 봤는데 점차 나이가 들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떠난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거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을 보신 분들은 여기에 눈을 뜨게 되고 여기에 굉장히 몰입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단지 동아리라든지 또는 뭐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세컨하우스를 살고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끼리 옛날에 관계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들 이런 분들이 충돌할 수 있고 니즈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렵다라고 판명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가치를 중심으로 같이 모여지는 그런 공동체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경험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는요, 과거가 아닌 오늘을 또 이웃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라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니즈가 강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장애물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를 속 안을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 태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청의 태도와 역질사지에 대한 그런 경험이 적은 것들이 지금의 시니어들의 어떠한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시니어 전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언, 대화의 비중을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구, 집, 가족을 보더라도요. 아버님,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들이 스트레스로 쌓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밖에 나와서도 청년들에게 오히려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주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많은데 이쪽 소통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2대 8의 법칙으로 이 정도만 말하고 8을 듣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오늘을 살 수 있고 특히 이웃들, 특히 젊은 새로운 또 주변의 사람들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어느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는요. 어느 정도 일방적인 관계도 가능하겠지만 사회에 나와서 은퇴 후에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또한 서로 소통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랬을 때 먼저 시니어들이 경청하고 역지사지로 듣는 것을 한다면 굉장히 그 관계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는 단서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니어인 경우에 유사 시니어 노인 체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노인이면 이렇게 힘들겠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큰 발전과 변화를 주듯이 이러한 설계가 필요해 보이고요. 재무 관점에서는 매일매일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 꼼꼼히 설계할 거예요라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산이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오늘 하루가 현금 흐름이 흐르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지 이게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객 경험 관리 측면에서의 꿀팁을 말씀드리면 생활 속에서 작성할 수 있는 일일 가계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앉아서 하루하루 얼마 들어가는지 써보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뭐 주 단위든지 한 달 단위든지 분기든지 반기든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융권에서 실수하는 부분은요, 어려운 용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기법을 가지고 상품 세일즈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 그 시니어들은 그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의 문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갈 때는 쉽게 일일 가계부라는 쉬운 컨셉으로 다가가면서 그쪽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안을 채워나갈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액티브 시니어를 그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면요. 지금까지 이제 7가지의 시니어의 핵심 니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평생 현역처럼 일하고 싶어. 나는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고요. 매일 새로운 경험과 여행을 떠날 거고 나는 인생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인생 엔막이 계속 펼쳐질 거야. 그리고 노후에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나는 과거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람들과 이웃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또는 현금도 내가 얼마가 있어야 아니라 얼마가 필요해가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 삶을 계획하는데 이러한 삶이 일일 가계부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액티브 시니어의 핵심 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비즈니스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핵심 니즈에 기초한 고객들의 경험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관계를 쌓고 해서 그 관계를 바탕으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짜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의 관점, 이 내용은 뭐 금융권에서 실제로 이제 교재로도 쓰이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더 추가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앞으로 더 액티브 시니어나 이런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